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집이 아주 삐까뻔쩍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집이 비싸 보이죠? 와, 진입로를 보십시오. 깔끔하고요. 완전히 스카이웨이입니다. 이 집이 원래 15억짜리 집인데요. 와, 억소리 납니다. 엄청 비싸죠? 그런데 현재 5억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한번 꼼꼼하게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는 충남 아산 온양 온천, 저희 어머니 고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온양, 충남 아산에 많이 갔죠. 그때는 진짜 완전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과거에 비하면은 눈부신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아놨고요. 우선 진입로가 진짜 멋집니다. 풍경도 끝내주네요. 이 안쪽에다가 전원주택 단지를 진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도로에서 이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길만 해도 0.5km, 500m입니다. 이 길을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총 11채를 지었거든요. 그리고 집들이 다 크고 웅장합니다. 이거 건축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집은 모두 완성된 상태이고 주차장 깔끔하고요. 조경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네요. 너무 깔끔하고 좋습니다. 집 앞으로 펼쳐지는 전망은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단지 내에 있는 집들도 모두 하나같이 깔끔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면 아름답다고 해야죠.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면적은 1, 2층을 합하면 85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진짜 집이 궁궐 같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용 승인은 2022년. 와, 새 집이에요. 85평이 넘는 대저택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인데요. 1층이 한 48평 정도 됩니다. 전용 면적입니다. 48평이. 현관 들어가서 바로 우측에 식당과 주방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 보이고 거실 가운데 있고요. 화장실, 그 다음에 안방 드레스룸, 화장실 있습니다. 이게 전용 48평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넓을 겁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요. 2층이 36평입니다. 2층 올라와서 거실 있고 방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습니다. 이게 그냥 35평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집을 여기다가 11채나 지었으니 돈이 얼마나 투입이 됐을까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투자한 만큼 이익이 나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부동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골 부동산, 지방 부동산은 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 단지가 싹 다 경매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집은 이 집이에요. 이 집이랑 이 집. 이 집이 두 개입니다. 지금 15억짜리가 5억이 됐는데 집이 하나가 아니고 집 두 개예요. 집 두 개에 5억이면은 싸죠. 게다가 지금 여기 도로, 요 마을길, 요것도 지분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보면은 요 마을길이 국공유지와 접해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을길 지분도 경매 매각에 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마을길이랑 그 다음에 요거 집 두 개에서 5억이면 쌉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니까 원 플러스 원 지금 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건지 한번 우리가 경매물건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면적이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 도로 지분 때문입니다. 요 대지는 온전히 경매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요 마을길 도로가 지분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토지 지분까지 포함해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362평이고요. 건물은 두 개니까 85평짜리 두 개니까 170평. 와, 어마무시합니다. 가격이 15억이었지만 쭉 유찰이 돼서 현재 5억 2천만 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임차인 권리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은
자, 제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여기 성만 있죠. 제임스 씨. 이거 성입니다. 모 제임스 씨가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전입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16일 날 전입을 했고, 이게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확인했더니 요 날짜에 전입이 했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2022년 9월 6일이고 이분의 전입일은 2023년이니까 당연히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모르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저 요거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아마도 여기 외국분인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 미군 기지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분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분이 뭐 보증금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부담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물론 이제 명도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답답할 수 있겠죠.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나는 여기 렌트에서 들어왔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하냐.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 이분이 미국 사람이라면은 아마 전세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아마 말 그대로 렌트, 월세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증금이 만약에 크지 않다면 그냥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좀 더 상황을 봐야겠지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여기 임차인이 있지만 요 임차인 때문에 15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등기사항에 문제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12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저당권 22억 있고요. 압류, 임의경매 있는데요. 지금 말소기준 권리 있고 그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모두 요 말소기준 권리와 함께 말소가 되고요.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등기 요약상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 8월 16일자로 땡땡땡으로부터 공사대금 26억 7,500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26억 유치권 신고를 우선 했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 금융기관이거든요. 이 금융기관이 이 땡땡땡의 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경매로 넘겨서 매각해서 지금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 신고 때문에 사람들이 쫄아서 낙찰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우선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이 유치권, 요 26억짜리 유치권이 성립할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내용이에요. 뭐 제가 판사도 아니고 무슨 결론을 냅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조건을 뽑자면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현수막으로 합니다. 빨간색 현수막으로 유치권 점유 중 들어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게 점유고요. 두 번째, 그 유치권 성립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돼야 됩니다. 만약에 유치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성립하면은 그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부터 이 유치권이 성립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1번 점유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분은 바로 이 제임스 씨입니다. 바로 이 제임스 씨가 외국인 체류 확인서에 보니까 집에 전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요? 2023년 6월 16일부터 이 집에 제임스 씨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4년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부터 제임스 씨가 계속 줄곧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확인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집을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구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기본 점유를 해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이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모르죠. 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하고 유치권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임스 씨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1월 15일 당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감정평가서인데요. 현재 경매 사건의 감정평가서의 기준 시점 조사 기간을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4년 1월 15일 날 됐고 조사 기간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기준 시점과 작성일은 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보름 만에 감정평가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감정평가서에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은 어쩌면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될 즈음부터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평가서에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유치권자가 그때부터 점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감정평가서의 어디를 봐도 유치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상의 사진을 봐도 어디에도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같은 것도 없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점유라는 조건, 두 번째 경매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성립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둘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26억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고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15억 감정을 받은 이 거대한 주택이 현재 3분의 1 토막 5억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